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 뉴스를 켜면 요즘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채널을 돌려도 미국과 이란 전쟁 얘기, 또 돌려도 전쟁 얘기, 신문을 펼쳐도 전쟁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과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뉴스에 나오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전쟁 뉴스가 터졌다는 소식에 금값이 오를 것 같아서 금통장을 들여다봤는데 생각만큼 오르지 않아서 의아했던 경험. 아니면 반대로 분명히 전쟁 위기라고 해서 금을 샀는데 얼마 못 가서 값이 내려가 버린 경험. 이게 왜 그런지 뉴스는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 뉴스가 나올 때 금값이 오른다는 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시장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뉴스가 나오는 순간 이미 앞서 움직인 세력은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 세력의 움직임이 지금 이 순간도 진행 중이고 34시간이라는 특정한 시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금융 현장에서 40년 가까이 일하다가 지난해 정년퇴직을 했고 지금은 작은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개인 자산관리 상담과 귀금속 투자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정 소장입니다. 저는 올해 66입니다. 1997년 IMF 위기 당시 저는 금시장과 외환시장이 동시에 요동치는 현장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요즘 상담실에서 만나는 분들을 보면 그때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제가 현장에서 배운 것들 이 채널에 계속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두시면 새로운 분석을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금통장이나 은 관련 투자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야 하나 고민 중이십니까? 댓글로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직접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미국 이란 전쟁 뉴스 뒤에 세력이 숨긴 귀금속 시장의 5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은 안전자산입니다. 세상이 불안해지면 사람들이 금을 사게 됩니다. 주식보다 안전하고 현금보다 가치가 유지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논리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함정이 있습니다. 안전자산을 사야 할 이유가 뉴스에 나올 때는 이미 늦다는 겁니다. 2003년 3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그 전쟁이 공식 선언된 날 금값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전쟁 선언 전날까지 금값은 이미 오를 만큼 다 올라 있었습니다. 뉴스가 공식화되자마자 포지션을 쌓아두고 있던 세력들이 팔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뉴스를 보고 금을 사러 은행 창구로 달려가는 그 시간에 세력들은 이미 수익을 챙기고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이 흐름을 현장에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업무에서 데이터를 다루면서 전쟁 공식 선언 이전부터 이미 포지션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난주 상담실에 이선미라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58세 주부입니다. 이선미 씨는 몇 달 전에 은행에서 금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노후 대비로 1,000만 원을 넣어두셨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랑 긴장 뉴스가 터지고 나서 금값이 잠깐 오르는가 싶더니 다시 내려가니까 너무 불안하다고 하셨습니다. 팔아버려야 하나 더 사야 하나 갈피를 못 잡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선미 씨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금통장 만드실 때 근거가 무엇이었냐고요? 전쟁 나면 금값 오른다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원리를 모르면 뉴스 한 줄에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내가 금이나 은을 가진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뉴스를 따라 샀다면 이미 세력의 뒤편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진실입니다. 34시간.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아무렇게나 고른 숫자가 아닙니다. 선물 시장에는 만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력들이 쌓아둔 포지션을 청산해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롤오버라고도 하는데 이 만기가 돌아오기 직전에 시장이 가장 크게 요동칩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 타이밍을 모릅니다. 세력들은 압니다. 바로 그 차이가 시장에서 누가 돈을 버느냐를 결정합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직전 금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청산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일하던 곳에서 관련 데이터를 검토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그 숫자를 보면서 이게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뉴스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산이 있고 나서 불과 2주 뒤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선물 시장을 보면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 미리 보입니다. 현물 가격만 보고 있으면 항상 늦습니다.
지금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금 선물의 대규모 숏 포지션이 쌓이고 있습니다. 숏이란 가격이 내려가면 돈을 버는 포지션입니다. 세력들이 금값이 내려갈 것을 예상하고 베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원쟁 뉴스가 터지면 금값이 오른다고 뉴스에서는 말하는데 정작 선물 시장의 큰 손들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뉴스와 세력의 실제 포지션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당시 제 동료 중에 귀금속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올 때 시장에서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항상 봐야 한다고. 그 말이 지금도 맞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믿겠습니까? 아니면 세력이 실제로 베팅하는 포지션을 믿겠습니까? 세 번째 진실입니다. 금값 얘기만 하면서 은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은은 금보다 더 위험하고 더 극단적으로 움직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금은 거의 순수하게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반면에 은은 다릅니다. 은은 산업재료입니다. 태양광 패널,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료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전체연 수요의 절반 이상이 산업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서 글로벌 산업 생산이 멈추면 은에 대한 수요가 금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쟁 뉴스가 터질 때 은값도 같이 오를 것 같지만 현실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2011년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동에서 리비아 사태가 터지면서 은값이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온스당 $50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이 폭등이 얼마나 가는지 아십니까? 채 2주가 안 됐습니다. 그 뒤에 벌어진 일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단 10거래일 만에 은값이 30% 넘게 폭락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고요? 선물거래소에서 은선물 증거금 요건을 갑자기 5배 올려버렸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강제로 팔아야 했습니다. 세력은 그때 값이 내려간 은을 싸게 사들였습니다. 지난달 상담실에 최 사장이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62살, 오랫동안 작은 제조공장을 운영해 오신 분입니다. 몇 년 전 전쟁위기 뉴스를 보고 은에 2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은값 오를 것 같아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결국 지금 남은 게 1,000만 원입니다. 반토막 났습니다. 지금 현재 금은 비율이 역사적 평균치를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금 한 온스를 살 수 있는 돈으로 몇 온스를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이 비율이 이상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비율이 극단으로 벌어졌을 때는 항상 은값의 급격한 조정이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은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전체 자산 대비 비율을 확인하십시오. 네 번째 진실입니다. 언론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진짜로 수혜를 받는 자산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 금값이 오른다는 공식, 반은 맞습니다. 그런데 더 큰 수익은 석유와 방위산업 관련 자산에서 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이 장기화되면 금값이 오히려 제자리를 찾거나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하던 금을 내다 파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에도 경제는 돌아가야 하고 그 비용은 어디선가 조달해야 합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테러 사건이 났습니다. 그날 금값은 잠깐 올랐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금값은 테러 이전보다 오히려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때 진짜 수익을 낸 자산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현장에서 자금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봤습니다. 뉴스는 금값 오른다고 했지만 실제로 큰 돈이 움직인 곳은 다른 자산군이었습니다. 1997년 IMF 직전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기 한두 달 전 제가 일하던 현장에서 봤을 때 일부 자본이 조용히 금연물을 빠르게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는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외환위기가 공식 선언된 다음에야 금 관련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금을 사러 은행에 줄을 서는 동안 이미 앞서 움직인 세력은 그 금을 일반인들한테 넘기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뉴스가 아니라 시장에서 자금이 어떻게 흐르는지 확인하십시오. 어디서 돈이 들어오고 어디서 빠져나가는지 그 흐름이 진짜 정보입니다. 다섯 번째 진실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을 가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 방법들이 위기 때 완전히 다르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금 통장, 금 ETF, 금 현물. 셋 다 금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물건입니다. 금 현물은 직접 손에 쥘 수 있는 금입니다. 금 통장은 금 가격에 연동된 금융 상품입니다. 금 ETF는 금 선물을 담은 펀드입니다. 이 차이가 평상시에는 별로 안 느껴집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가 오면 이 차이가 결정적이 됩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 초기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금 현물 가격은 올라가는데 금 ETF 가격이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ETF는 결국 종이입니다. 시장이 패닉 상태가 되면 ETF를 운영하는 기관들이 가격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지 못합니다. 거래 자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현물을 가진 사람만이 그 혼란 속에서 진짜 자산을 가진 겁니다. 지난주에 박노인이라는 분을 상담했습니다. 71살, 은퇴 후 공장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쉬고 계신 분입니다. 노후 자금의 20%를 금 ETF에 넣어두셨습니다. 전쟁 뉴스 보고 금 관련 상품을 샀으니 안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 ETF가 어떤 구조인지, 위기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혀 모르셨습니다. 저는 박노인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ETF는 평상시엔 괜찮지만 진짜 위기에는 믿을 수 없는 구조가 된다고요. 그리고 금통장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통장은 은행 예금자 보호 5천만 원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금통장은 금을 직접 보유하는 게 아니라 금 가격에 연동된 금융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고 금통장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내가 가진 금이 진짜 손에 쥐는 금인지 아니면 종이 금인지를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40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귀금속 비중을 전체 자산의 5%에서 10% 사이로 제한하라는 겁니다. 1997년 IMF 때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한 자산에 몰아넣지 않았습니다. 금도 조금, 현금도 조금, 부동산도 소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김 부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55세 직장인이었습니다. 전쟁 위기 뉴스 보고 금과 은 관련 자산을 전체의 25%까지 늘렸다가 은값 조정에 크게 당하셨습니다. 지금은 5%로 줄이고 나머지를 현금성 자산으로 옮기셨습니다. 지금 당장 전체 자산에서 귀금속 비중부터 점검하십시오. 5%를 넘어가고 있다면 줄이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당장 ETF나 통장 형태의 금을 현물로 일부 전환하라는 겁니다. 전부 다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귀금속 자산의 절반은 손에 쥘 수 있는 형태로 가지고 계시는 게 낫습니다. 골드바든 금화든 상관없습니다. 보관 비용이 들고 번거롭더라도 이건 보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진짜 위기에는 손에 잡히는 것만이 자산입니다. 종이는 위기 속에서 쉽게 가치가 흔들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당장 사지 말고 세력의 청산 타이밍 이후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지금 뉴스 보고 흥분해서 금이나 은을 사는 건 세력한테 물량을 받아주는 겁니다. 선물 만기 청산이 끝나고 나면 단기적으로 금값과 은값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조정 이후가 오히려 진짜 저가 매수 기회입니다. 급하게 따라가면 항상 세력에게 이익을 내어줍니다. 세력이 팔고 나간 뒤에 조용히 사는 것, 그게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기다리는 것도 투자의 실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실제 전쟁으로 이어질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있습니다. 그 불확실성을 이용해서 세력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뉴스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이 그 뉴스를 보기 훨씬 전에 1997년 IMF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뉴스 대신 시장의 실제 움직임을 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이 자산 대신 실물을 챙겨두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산을 한 곳에 몰아두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뉴스에 나오대로 믿고 따라 움직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력이 팔 때 사고 세력이 살 때 팔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타이밍 하나가 사람의 노후 자산을 지키기도 하고 날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뉴스가 말하는 표면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시장의 이면을 먼저 볼 것인가. 내일 아침부터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지금 가진 금이 진짜 금인지 종이금인지 확인하십시오. 귀금속 비중이 전체 자산에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십시오. 그리고 세력의 청산 이유를 기다릴 준비를 하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위기에서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지식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반응이 저를 움직입니다.